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공감. 사실 정치 그 자체보다는 정책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활발히 토론도 할 줄 알고 자기 견해들도 가지고 있지요. 다만 과거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마을의 정치에서 시작해서 제도권으로 넘어온 게 현재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네. 예, 아파트 대표, 동대표 뽑는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시작되는 정치예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공감 MC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청년들을 위해서 달리는 서울시의회 정책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자,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고 싶은 공감 요정이죠. 개그맨 김기욱 씨 나오셨습니다. 예. 나 청년이고 싶어요. 눈 잠깐 감았다 뜨니까 청년이 지나갔어. 예. 행복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도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청년이십니다.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님 함께해 주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여기 북서울 꿈의 숲인데 제 지역구거든요. 네. 제가 만든 센터에 오신 것도 환영하고요. 진짜로? 네, 오늘 많은 얘기 제가 잘 듣고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MG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요. 예, 시민의 권리와 책임, 투표와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윤비 교수님이십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사상 이론, 민주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윤비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운영위원회 뭐 하는 곳인지 아시겠어요? 운영위원회? 네. 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손 서울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지 않을까요? 또 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운영위원회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제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는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체계를 잡고 예산을 조금 책정하고 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좀 풀어주세요, 의원님. 운영위원회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운영위원회 맨 처음에 들으시면 진짜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회사마다 운영과가 있고 이렇잖아요. 비슷하게 저희도 서울시 의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 어떻게 보면 맏형격인 위원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전반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보는 일들을 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일들도 하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 의회의 내부 살림이 잘 되도록 돕는 상임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내부 살림. 그렇죠. 딱 오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살림 자체가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집안일 뭐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근데 살림해요 이러면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되게 중요한 느낌이고 역할이 있어요. 보통 의원님들은 주민분들한테 민원을 받는 일을 좀 해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의원님들 111명의 의원님들 민원도 해결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야, 다양하네요. 뭐 거의 그림자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운영위원회가 예. 겸임을 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급도 2배로 받습니까? 월급 2배로 안 받아서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배 아플 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쉽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 질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야, 예. 정치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공동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국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빈 의원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하고 계신 지금 입장이신데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셔서 멋진 말을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제의 일을 매듭짓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좀 그럴싸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링컨 책 읽고 감명받은 거 이후에 처음인 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대답 좀 줄여서 간추하게 다시 한번 말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는 답인 것 같은데. 명언이었어요. 예. 네. 사실 근데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수님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저는 정치가 뭔가를 묻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다면 정치가 필요할까요?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란 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것도 남들하고 모여 있기 때문에 집단을 이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뭉친 겁니다. 그거 뭉쳐서 어떤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걸 근데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예를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밤길에 너무 길이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1인 가구 많고 하잖아요. 특히 밤길에. 그랬을 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이 길이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으면 밤에 안심벨이라든지 가로등을 좀 더 밝은 거 스마트 보안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요. 밤길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일들 이런 것도 하고요.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고 그게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정치. 네, 정치가 특히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가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의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네. 그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 대신에 집중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게 정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 답변을 물고 다음 토크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선거를 했지만 내년 6월이죠. 우리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님으로서 네. 뭘 가장 크게 느끼세요? 뭐 책임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책임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벌써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드니까 네. 내가 선거에 나갔을 때 약속한 것들 얼마나 지켰는지 좀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했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덧터보게 되거든요. 길 가다가 마주치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잘하고 있냐 앞으로도 잘할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임기 기간 동안 네. 이 어떤 부분에 가장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정 균형인데요. 음. 재정 균형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서울시 예산에서 자치구로 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사 한번 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 관련된 일들을 조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안전. 예. 예, 아무래도 오늘도 날짜도 그렇고 이제 12구 참사도 있었고 해서요. 뭐 한강 경찰대 경비정을 바꿔주면서 좀 더 한강 안전을 개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분야별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투표를 할까요? 도대체 왜? 또는 왜 우리는 투표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표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 예. 좋다. 예. 뭔가 혼자 안 하면은 다음 날에는 뭔가 왜 나만 안 했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후회도 될 것 같아서 남들 다 하는데 그리고 권리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인데 제가 해외 스케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기 아빠가 되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와서 줄 서서 투표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라서 내 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가 아니에요. 이 한 표가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한 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투표에 담아주시는 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맨 끝에 남학생. 투표를 왜 안 할까요? 정치에 많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왕 공휴일인 김에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많이 안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네.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 참 많죠. 그러면 어.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대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적극적이에요? 아니면은 무관심한 건가요?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사실 정치 그 자체보다는 정책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정치 활동 자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 운동권 선배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기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치를 가르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정치에 근본적으로 과거보다 무관심하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활발히 토론도 할 줄 알고 자기 견해들도 가지고 있지요. 다만 과거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리고 관심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심 또 생각을 어떻게 말한다면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정치와 연관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정치 분야를 선택을 하고 지금에 이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정치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말해서 저는 정치를 처음에는 학문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그 시기가 워낙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왜 우리 정치는 이럴까라는 질문을 파고들게 되면서 결국 정치학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정치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중3 때인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정치라는 직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지 벌써 이제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MZ세대의 정치 참여 양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때요 요즘에? MZ세대라고 말하는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현상은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의 차이처럼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오늘날 한국의 시위는 마치 K-팝 콘서트 같고 문화경연장 같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심지어 해외에까지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도달했다고 해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시위 문화를 만들진 못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MZ세대의 기여입니다. 희망적이네요. 야, 엣지 있는 MZ세대네요. 두 분은 사실 MZ세대가 정치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저는 MZ세대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고자 뛰어들 때 정말로 목소리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역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막 대단한 아젠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옆에 있는 문제, 우리 집의 문제,
뭐 옆 동네 골목의 문제, 공원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지역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거창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정치 참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SNS나 뭐 여러 이제 인터넷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뭐 댓글을 달거나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또 많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거든요. 그 모든 게 전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MZ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음. 나도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재밌어요. 근데 네. 근데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네. 동장을 뽑고 있거든요. 아, 동장. 그래서 그게 공고가 났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입주자 대표회의. 예.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치의 미약하지만 시작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마을의 정치에서 시작해서 제도권으로 넘어온 게 현재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네. 예, 아파트 대표, 동대표 뽑는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시작되는 정치예요. 네. 근데 이제 상상해 보니까 생활정치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거기 동 대표로 나간다 그러면은 네. 이력이 붙지 않습니까? 개그맨을 사람들이 뽑아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다가 접었어요. 왜요? 개그맨이 대통령인데 코미디언이 대통령인 나라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웃기려고 나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에이, 들까봐. 그렇진 않겠죠. 상처받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 모두 골고루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치에는 관심이 적고 중앙 정치의 빅 이슈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또 때때로는 보면은 실제로 내가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큰 정치 문제는 아이 그거 전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식으로 냉수적으로 밀어젖혀 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 통로를 만들고 참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청년 우리 MZ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MZ세대 분들 정치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 오, 좋습니다. 용기. 오, 좋습니다. 용기 냈구나. 네. 생각이 바뀌었구나. 우리 교수님하고 의원님 얘기 듣고. 아, 네네.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 가장 느껴지는 건 주거이고 뭐 취업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끼쳐야 그에 맞는 정책과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네. 좋습니다. 뒤에 계신 여성분. 네. 저는 정치에 이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투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학생으로서 그랬구나. 중앙 정치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정당을 지지해서 그 정당에게 어떤 의석이나 그런 지지권을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과 지역 투표를 하는 것과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좀 현명한 투표일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 듣고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향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종류의 지향이 아니라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정치가 저는 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쭉 딥하게 가다 보면 결국엔 그게 공동체에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지향이 전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기 위한 그걸 지향하는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투표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나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확하게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가 맞다, B가 맞다 절대적으로 결정해 주는 잣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럴 경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친구건 아니면 연장자건 교수건 누군가 간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립돼서 정치적인 지향을 결정하고 판단해요. 평소에 조용하다가 큰 문제가 쏟아지면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뭉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그래서 평소의 조용함과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에서 어떤 불만이 폭발할 때 이 격렬함이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엔 이걸 극복하는 방안은 여기 의원님께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시민의 교육 그리고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행동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멋지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끝에 남학생. 네. 혹시 본인과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마주할 때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마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창들 중에서도 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술 먹고 편하게 얘기를 하죠. 야, 뭐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거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정치적 견해가 부딪히는 순간, 정말 이거는 정치적에 정치돼서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자기 입장이 상대방에게 설득되도록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대방과 토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생각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입장이 돼본다 하더라도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론을 멈추는 게 교양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부딪힐 때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명확히 얘기해야 될 자리이거나 그것을 설명해야 될 자리면 분명히 하라. 그러나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미워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노상 아무 자리에서나 정치적인 견해를 내세우거나 아무 자리에서나 정치를 가지고 이슈를 삼지는 마라. 정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신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에도 돌이켜보면 역시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구나. 저 스스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겸손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사이다 발언이 너무 막 교수님 말씀하실 때 시원합니다. 예. 네. 거기다가 제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예. 명절 때 절대 어르신들이랑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귀에서 피난 적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귀에서 한쪽 귀에서 피나요. 자,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회 우리 박수빈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윤비 교수님과 지방의회와 정치 그리고 MZ세대의 정치 참여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차례로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소감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죠. 좋아요. 네, 일단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낮 시간에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반가웠고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들 눈빛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저도 오늘 들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의 고민들 생각들 잘 담아서 좀 더 좋은 정치하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요. 조언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가 각자 원하는 바 꼭 이루시고 우울함을 잘 떨쳐내시고 또 활기차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 잘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비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얘기하는 가운데서 사실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많이 얻었고요. 제 생각을 정리해 볼 기회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1년 내내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다 합해도 8시간이 안 될 거예요. 텔레비전을 전혀 안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도 잘 안 봐요. 왜 영화를 잘 안 보냐면 전 영화에 빠졌다가 영화관을 나가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주일씩 그 감정이 남기 때문에 영화관을 잘 안 가는데 그 가운데서 여기 계신 두 분은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김규 잘 살았네요. 개그맨도 저희가. 그렇지만은 보이자. 신현준 배우님도 제가 잘 아는 배우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저도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너무 좋은 시간 아니었어요? 저는 뭐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많은 공부가 됐다라는 말씀이 참 뿌듯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청년들이 기대하는 서울의 모습 그리고 서울시 우리 의원들의 노력 토크 콘서트 청년 공감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한테 또 뭐 조언 받고 싶으세요? 한 말씀만 더 들어볼까요?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라서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어서 왔는데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저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